그쵸. 보통 여러분 사무실 풍경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뭐 날개라던가 아니면 뭐 알터, 알선, 기타 등등 아이빅스 이런 CID가 장착된 그런 공동 매물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내가 내 물건 별도로 정리해야 되고 장부에도 별도로 기록을 해야 되고 직원은 직원대로 자기가 쓰는 엑셀 문서 따로 있고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시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작업을 해도 만약에 그 담당 직원이 없으면 아파트 보러 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답답해서 전화통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RDB4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원하게 해결을 해준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CID를 쓰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CID 기능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메모를 그렇게 통화 관리라던가 이런 거 충분하게 하시지 않고 계시고요. 또 가끔 가다가는 뻔히 그 기능을 쓰고 있으면서도 매물 확인도 하시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 통화 내역 같은 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실 작년에 자료 땡땡을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게 CID 따로 자료 땡땡 따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RDB4는 가지고 얘가 도대체 왜 환희님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RDB4 그 rdb.kr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죠. 예, 받아보셨나요?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화면처럼 RDB4의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메뉴가요. 매물, 매수, 통화관리, 일정관리, 계약관리, 고객관리, 배후고객 이런 큰 메뉴가 있고요. 이 아래에 보면 작게 환경설정, 원격지원, 착신설정, 종료하기 이런 작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굉장히 한눈에 보기 쉬운 만기 90일 도래 없음. 요거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90일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90일 이내에 내가 계약한 거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건이 없다는 뜻이죠. 아직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일정이 몇 건이 있으며 오늘 일정이 몇 건이 있는지 간단하게 일정을 볼 수 있는 창이 요 메인 메뉴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매물 매수에서는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매물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RDB4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장부예요. 장부.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장부 이런 개념이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매물 매수 메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들, 물건들에 대한 내역들 장부로 다 정리되어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전세 물건이나 매매 물건, 월세 물건 찾으시는 분들 고객 장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화 관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RDB4는 CID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려온 전화를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고 매물하고 연결을 받고 하는 그런 관리들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일정 관리는 계약서의 일정이라든지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별도의 일정을 잡은 거라든지 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는 너무나 여러분 편안하게 쓰시는 계약서,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좋은 계약서, 그리고 확인 설명서, 그런 그 특약 부분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고객 관리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객 관리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 고객분들의 매물이나 그 고객분들의 주소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배후 고객 메뉴는 실제로 뭐 대단지 아파트 입주장이나 이런 쪽에서 명단이 있을 때 한번 써볼 수 있는 메뉴라서 특히 여기에서는 매물 매수 메뉴하고 고객 관리 메뉴를 여러분께서 가장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환경 설정 부분은 이러한 메뉴들을 여러분이 쓰기 좋게 내가 쓰기에 맞게 편리하게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격 지원 부분은 여기에
RDB폰을 쓰는 데 있어서 궁금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요청을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직접 원격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RDB폰의 이 기본 메뉴를 봤는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 매수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알마스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있죠. 여러분께서는 환경 설정에서 내 사무소를 입력을 다 해놓으시면 여러분의 사무소 이름이 여기에 띄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매물 매수 부분이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월세, 주택 빌라 매매 이렇게 각각 아이템들이 쭉 다 나와져 있는데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에서 아파트를 주종목으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토지 임야 부분이라던가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뉴를 내가 고쳐서 쓸 수 있느냐? 당연히 고쳐서 쓸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이 매물 매수 부분은 아까 처음에 내가 쓰기 좋게 하는 부분은 어디였다고 했죠? 메인 메뉴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인 메뉴에서 환경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탭별로요. 사용자 정보, 계약서 작성 정보, 자료 백업 복구, 매물 분류, 명칭 변경, 전화번호 설정, 엑셀 고객 변환 이런 탭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체적으로 내가 쓰기 편하게 여러분이 변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매수 정보는 매물 분류, 명칭 변경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력되어져 있는 매물 매수 장부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매매 장부, 전월세 장부, 주택 빌라 매매 장부, 빌라 전월세 장부, 재개발 재건축 장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9번에 보면은 매수 고객 장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매수 의뢰를 하신 분들에 대한 내역을 입력을 해놓는 그런 DB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지역하고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빌라 전월세보다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가 더 필요한 메뉴겠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매 장부 있고 아파트 전월세 장부 있으니까 주택 빌라 매매 대신 오피스텔 장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장부 하나랑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전월세 장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쓰기 편한 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는 확인 누릅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은 종료 후 다시 시작할 때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 쓰실 때마다 그 설정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종료하고 새로 키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종료해서 RDB폰을 새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매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물매수 장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월세 장부, 오피스텔 매매, 오피스텔 전월세 장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를 위주로 하신다면 토지 장부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토지를 중심으로 한 또는 상가나 건물 매매 임대를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상가 건물 매매 임대 부분의 장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매매로 들어와서 보면 이제 접수일부터 단지명, 동, 호수, 평형, 메모, 이사일 이런 것들이 쭉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 항목도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동, 호수, 평형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토지나 주택을 한다 그러면 이 항목명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목명을 바꾸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목명을 바꾸기 전에 요 매뉴얼 전체적으로 보면 요 위에 전체 올드, 검색, 상세 요런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알파벳은 뭐죠? 예, 핫키입니다. 여기는 그 전체적으로요. 핫키가
뭐 컨트롤 누르고 뭐 컨트롤 시프트 뭐 아니고 그냥 간단합니다. 알파벳 대문자 하나로 다 끝나거든요. 이거 한글로 설정되어 있으면 먹지 않으니까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핫키는 단축 버튼 누르면 핫키가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거는 하나 정도 프린트해서 보셔도 좋고, 사실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전체 보기, T, 그 다음에 올드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올드 물건만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다시 전체 보기를 하고, 올드 물건을 뺀 정상 물건 보기 G 누르면 이제 올드 물건이 빠진 정상 물건만 보여지게 되고요. 검색도 다른 거 누를 필요 없이 S 누르시면은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띄어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여기에 내 매물 장부에 항목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보면 등록 키가 있습니다. 등록 키를 눌러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인서트나 영문자 I를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인서트 버튼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버튼을 누르니까요. 매물 상세 창이 떴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항목 수정이 있습니다. 이 RDB 폰에서 모든 항목의 설명에서 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져 있는 거는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다거나 이 버튼을 쓸 수 있다고 활성화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가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항목 수정을 한번 눌러 볼게요. 항목 수정을 누르니까 아까는 그 고칠 수 없었던 요 등급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단지명 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창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 전세, 월세 구분을 할 수 있는 매전월이라는 항목을 쉼표를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띄어쓰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소로 바뀌어져 있는 거를 동, 번지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평형도 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다시 항목 저장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져 있죠? 항목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닫기 하고 매물 매수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아까 매저널에 쉼표 없었는데 지금 생겼죠? 여기. 그리고 주소로 되어 있던 것도 동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형으로 씌어져 있던 것도 평으로 바뀌어져 있죠.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러면 요 지금 간격이 굉장히 넓잖아요. 요 간격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접수일은 뭐 그대로 두고 매저널 간격 좀 넓다. 내가 창에서 좀 많이 보고 싶을 경우 있잖아요. 메뉴를. 그럴 때는 이렇게 당겨줍니다. 엑셀하고 똑같아요. 엑셀도 이렇게 그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당겨주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조금씩 좁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원상태대로 회복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보기 좋은 간격으로 유지를 해놓고 얘를 그대로 쓰고 싶다 할 때는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 메뉴들이 쭉 하위 메뉴들이 있으면서 목록 위치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닫았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격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죠? 아, 나 원래대로 하고 싶어요.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목록 위치 초기화 합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입력되어져 있던 넓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죠?